네, 교수님한테 한 가지를 여쭤보면요. 네. 말씀하실 때 이제 갑자기 닥쳐오는 죽음에 대해서 중환자실에 가서 의식 잃고 사실 대부분 인공호흡기에 연명을 하다가 네. 어느 순간이 다가오면 그때 이제 임종을 맞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미리 본인이 정돈할 수 있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다른 조건은 상관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는 정해진 조건이지만 그거 말고 뭐 고통이 엄청난다든지 그러면 참을 수 있는 정도인데 생명을 미리 단축시키는 뭔가 준비한 그것만 있는 건지 아니면 고통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무조건 그러니까. 필수 요건인지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그 내가 예. 사실 어떤 상황으로 죽을지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학 지식이 있는 의사나 주치의로부터 얘기를 충분히 듣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마치 나는 연명의료 안 한다, 한다.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만 있는 것 같고 나는 조력 사망을 선택한다, 안 한다.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것 같지만 예컨대 통증에 관해서는 어떻게 한다. 예. 왜냐하면 통증을 관리는 할 수 있는데 통증을 아주 마지막 단계에 가면 통증을 관리하려고 하면 거의 의식을 못 차릴 정도로 재워야 돼요. 마취를 상당히 많이 그렇습니다. 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의 기본 요건이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전혀 소통이 없이 환자는 통증을 못 느끼지만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두었다가 결국은 나중에 욕창이 생기거나 폐렴이 생겨서 돌아가시게 하면 과연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나나 여러분한테 옳은 선택이냐 그걸 미리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있거나 무슨 기회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례는 어떻게 지내고 예컨대 내가 치매에 걸려서 예. 하루에 6시간 이상 헛소리를 하면 나는 그러면 시설로 보내라. 죽을 수는 없으니까 시설로 보내고 그리고 그 시설에 보내서 거기서 생활하도록 하고 그리고 약간 통증이 오면 어떤 정도이고 어떤 병일 때는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래도 자식이나 손자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남기고 어차피 이별을 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한 나의 선택을 얘기해 주면 그 환경이 그러면 제도화돼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좋다는 얘기죠. 근데 내 아들이 그걸 꼭 따를지 안 따를지는 그것도 모르는 얘기예요. 예. 왜냐면 그때 가서 또 사정이 다를 테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통증에도 그렇더라도 어느 내 정도의 의견은 얘기해 두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예. 예. 네.